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초튜터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거의 연중 행사로 돌아오는 패러럴즈 설치 동영상입니다. 제가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패러럴즈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을 쫙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한 편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패러럴즈를 마음껏 쓰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은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패러럴즈와 애플 실리콘 계열의 맥북에서 윈도우가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는지 그런 개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만 이런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맥라이프를 즐겁게 즐길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맥북 위에 패러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 안에 윈도우 11 ARM 버전을 설치를 해서 맥북에서 윈도우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이 패러럴즈는 가상화를 시키는 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애플 실리콘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ARM 기반의 CPU이고 애플이 애플 실리콘을 적용하기 전에는 인텔 CPU를 인텔로부터 사서 넣었는데 이제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 넣는다 라고 짧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M1, M2 이렇게 애플 실리콘을 발표하면서 맥북에서 윈도우를 쓰시던 분들이 많이 좌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인텔 CPU를 사용할 때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우리가 원래 PC에서 쓰던 그 윈도우를 갖다가 그냥 쓰면 됐거든요. 심지어는 부트캠프라고 해서 애플 자체에서도 윈도우를 설치하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애플 실리콘은 다릅니다. 일단 M 시리즈 우리가 알고 있는 M1,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 그리고 M2 그리고 앞으로 쭉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고요. 애플이 설계하고 대만의 TSMC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복잡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인텔 CPU와 ARM은 명령어 체계가 다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호환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호환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윈도우도 인텔용 윈도우가 있고 ARM용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용 윈도우를 애플 실리콘 맥에 깔았다. 그럼 동작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애플 실리콘에는 애플 실리콘의 명령을 100% 수행할 수 있는 ARM용 윈도우를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텔용 윈도우가 아니라 ARM용 윈도우를 설치를 해야 되고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 껍데기도 똑같지만 속 내용은 다른 거예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과 한국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한테 한국말 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한국 사람한테 프랑스 말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윈도우는 비록 ARM용 윈도우를 깔았지만 인텔에서 잘 작동하던 프로그램들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인텔과는 좀 헤어져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ARM용 윈도우를 만들었고 ARM용 안에 인텔용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에뮬레이터를 돌리지만 이게 애플 실리콘과 ARM용 윈도우와 에뮬레이터가 동시에 돌다 보니까 발열도 심하고 100% 완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MS 오피스와 한글은 제가 써보니까 큰 발열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롤 가능하고요. 스팀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스타크래프트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안 됩니다. 롤 되니까 위안을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버워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상을 깨셔야 되는 게 맥북에 윈도우를 설치를 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텔용 노트북에 살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오로지 윈도우에서 작업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이러면은 요거는 패러럴즈로도 극복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런 정도 쓴다 요거는 큰 무리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자, 이제 패러럴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럴즈는 맥북에서 윈도우를 돌리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가상 머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렸고요. 패러럴즈는 대략 1년에 한 번씩 메이저 업데이트를 합니다. 16이 나오고 대략 1년 있다가 17이 나오고요. 17은 2021년 8월 중에 나왔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18을 구매했는데 요게 2022년 8월이니까 대략 8월쯤에 1년에 한 번씩 메이저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구 구매가 있고요. 그리고 1년씩 구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냥 한번 연구 구매해서 쭉 쓰면 되지 않냐. 요게 꼼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7 버전을 구매했어요. 17.1, 17.2, 5, 7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무료입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서 17이 18로 되면 새로 사야 됩니다. 기존 사용자들을 위한 비교적 저렴한 업그레이드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17 쓰면 안 돼? 꼭 돈 내고 18로 가야 돼? 라는 분들 있죠. 17을 써도 돼. 그런데 맥OS도 1년마다 업데이트 하잖아요. 지금 몬터레이가 나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벤츄라가 나올 건데, 요렇게 맥OS가 바뀔 때 패러럴즈의 9버전과 신버전의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아마 최적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9버전 써보고 안 불편해 라고 하면 계속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9버전만 쓰다가 그냥 뭐 쓸만하네 이러면 되는데, 신버전을 쓰고 9버전을 쓰면 역체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자주 쓰신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구매해 주셔도 좋고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쓴다 이런 분들은 9버전 쓰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맥OS가 메이저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패러럴즈의 9버전이 최적화 문제로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버전 쓰시던 분들은 벤츄라 나오면 속도가 느려지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뭐 느려지지 않네? 라고 하시면 계속 쓰셔도 문제없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 뭐 글쎄요, 뭐 굳이 이 기능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버전을 구매해야 되는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가정용, 학생용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전문가는 프로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차이고요. 다만 CPU와 램과 GPU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 프로 에디션을 구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뭐 굳이 많은 하드웨어 스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쓰면 되고,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프로 에디션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패러럴즈 가격은 17 버전에 비해서 18 버전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정용, 학생용 기준은 1회 구독에 15만 5천원.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많이 쓰실 겁니다. 1년 구독은 12만원. 그리고 9버전을 쓰시던 분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요때는 요금이 8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중에 뭐 사야 되느냐? 일단 나는 패러럴즈를 돈 주고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 쓰시다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뭐 이거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패러럴즈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구독이 아니라 단품을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15만 5천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넌 어떠냐? 저는 1회 구매 후에 계속 쓰다가 좀 느려지는데? 라고 하면 업그레이드로 구매를 합니다. 자, 이제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일단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인사이더 프리뷰 ARM64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뒤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사이드 프리뷰 프로그램에 일단 가입을 하신 후에 그 후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전혀 안 드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 인사이드 프리뷰에서 다운로드 받는 건 평가판입니다. 기능 제한이 있는데 뭐 기능 제한이 있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정품을 사랑하시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는데, 요때 프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홈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패러럴즈 설치 시에 그냥 바로 윈도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서는 윈도우 프로페셔널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윈도우 인사이드 프리뷰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나는 윈도우 홈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윈도우 설치 시에 패러럴즈에서 제공해주는 윈도우 설치 파일로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윈도우 홈 버전의 라이센스를 거기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윈도우 프로페셔널 버전을 좋아하시고 설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윈도우 인사이더 프리뷰에서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시고 라이센스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윈도우 10 프로페셔널이거나 혹은 윈도우 11 프로페셔널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인증이 된다. 정품 인증 필요 없다면 그냥 계속 쓰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맥북 사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경험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원래는 M1 맥북 에어 깡통에 패럴즈를 깔아서 썼거든요. 주로 쓴 게 윈도우 11에 MS 오피스와 한글 2020을 썼는데 뭐 이것저것 깔다 보니까 대략 100기가가 됩니다. 그런데 깡통 맥북이 256인데 100기가를 패럴즈에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M2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M1만 써봤기 때문에 이때는 버벅대고 발열도 있었다. 그리고 용량도 꽤 먹으니까 M1 맥북 에어에 패럴즈를 깔고 진짜 윈도우를 열심히 쓰겠다. 요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1 프로 맥북 프로 16인치를 쓰고 있는데 지금도 요거 쓰고 있거든요. 녹화하면서 패럴즈를 쓰고 있어도 아주 쾌적하고요. 발열 없고요. 용량도 SSD가 1TB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환경에서 쓰니까 매우 쾌적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치하실 때 대략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량 부분은 맥북 환경, 설치 프로그램의 종류, 뭐 업데이트 환경 등등등 다양한 요소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더 짚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 볼 건데요. 맥북에서 윈도우 11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윈도우 11이 아니라 윈도우 11 ARM을 설치해야 되고 그냥 까는 게 아니라 패러럴즈라고 하는 가상화 서비스 위에 11을 돌리면 된다. M1 프로 맥북 프로 16인치를 쓰는 저에게는 아주 쾌적하게 잘 돌아간다. 웬만한 윈도우 노트북만큼 혹은 그 이상 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패러럴즈를 구매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패러럴즈 검색해서 광고 건너뛰고 parallels.com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고 내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내 패러럴즈 제품 보기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패러럴즈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이곳에 다 기록이 됩니다. 패러럴즈 홈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매를 할 건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업그레이드 관련돼서 설치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새 라이센스로 구매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라이센스 구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패러럴즈 데스크탑의 가정 및 학생용 전 요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보시면 뭐 개발자, 테스트 유저, 파워 유저 이런 분들은 더 비싼 프로 에디션, 비즈니스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패러럴즈 데스크탑 가정 및 학생용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에디션 비교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그인이라던가 고급 가상 네트워킹 도구라던가 전 잘 모르는 뭐 이런 거가 프로 에디션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스탠다드 충분하고요. 다만 가상 메모리 할당을 스탠다드는 8이고요. 프로는 128까지 되고요. 가상 메모리 CPU 할당이 4개 그리고 32개 요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램을 8기가 이상 CPU는 4개 이상 할당받아 사용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 프로로 가셔야 되고요.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해 이런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빡센 작업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정 및 학생용 12만원 선택했고요. 1회 구매를 할 거냐 서브스크립션을 할 거냐 고민되시죠? 저는 1회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15만 5천원. 자,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매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은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자, 그리고 여기서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있고요.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뭐 여기 화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운로드에
인스톨 패러럴즈 데스크탑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요런 게 뜹니다. 그래서 열기 눌러주시고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뭐 동의 누르면 되는데 고객 경험 프로그램에 저는 뭐 굳이 참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의.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용량은 331.7 정도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료되었고요.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설치까지는 제 컴퓨터 환경으로는 한 3분 정도 걸렸나?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맥북에 암호를 넣어줍니다. 자, 초기화 중이 뜨고요. 시작 중 뜨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일단 요거는 넘어갈게요. 저희가 직접 다운로드 받을 거기 때문에 건너뛰임. 요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홈 버전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페셔널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거기 때문에 요거 VHDX 여기를 선택하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설치 파일은 윈도우 11 ARM 다운로드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사이더 프리뷰 ARM 64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구글에서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곳에 회원 가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윈도우 11 ARM 다운로드를 검색해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윈도우 인사이드 프리뷰 ARM 64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로그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이드 프리뷰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여기 들어가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운로드 윈도우 인사이드 프리뷰 ARM 64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셀렉트 에디션이 있는데 디벨롭 개발자 빌드가 있고 베타 빌드가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베타 버전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베타를 선택해 주시고 컨펌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랭귀지는 잉글리시 하고요. 이따가 우리가 한글로 바꿀 예정입니다. 다시 컨펌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라 나옵니다.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용량이 9.7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 컴퓨터 환경에서는 한 50분 정도 나오네요. 설치를 다 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를 마쳤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영상 찍은 지 하루가 지났네요. 자, 이제 윈도우 11 인사이드 프리뷰에서 받은 설치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곳에 넣어 줍니다. 뭐 다운로드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고 계속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생산성 위주로 했고요. 이름은 윈도우 11로 하도록 하고 저장 위치를 저는 그냥 제 맥으로 설정을 했고 혹시 요걸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저장 위치 눌러서 기타를 누른 다음에 다른 폴더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외장 SSD에 요 설치 파일을 넣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맥북 에어 깡통 버전인 256 SSD로는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깡통 쓰시는 분들 중에 난 외장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장 위치 누르고 기타로 외장 SSD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제 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생성을 해보면 이제 생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생각보다 설치는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윈도우 옆에 보시면 ARM 64라고 하는 로고도 뜨고요. 갑자기 이렇게 설치 속도가 빨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97%가 되었습니다. 뭐 요런 알람 뜨면요. 뭐 그냥 저는 따로 키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켜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람은 전 최소화하고 이제 윈도우가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영어로 나오는데 뭐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바꿀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패러럴즈 툴박스라고 있는데 뭐 드라이브 정리라던가 동영상 다운로드 녹화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시고요. 저는 다시 보지 않으면서 건너뛰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는 계속 설치가 되고 있고 윈도우 설치가 끝나면 패러럴즈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됩니다. 뭐 물론 자동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냥 윈도우를 깔아서는 맥과의 연동성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맥과의 연동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윈도우 설치 후에 깔게 됩니다. 자, 이제 바뀌었고 바람개비가 엄청 빨리 돌고 있습니다. 요 과정은 제 경험상 한 5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Just a moment 나왔고요. 자, 윈도우 설치 소리 들리고 업데이트 체크하고 아마 이 과정은 일반적인 윈도우 설치하시는 것보다는 더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패럴즈가 넘어갈 건 넘어가고 내가 입력해야 될 건 입력하고 이 과정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윈도우 설치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설치가 될 겁니다. 하이 떴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됐네요. 그죠? Getting things ready for you.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또 기다려보죠. 자, 이제 설치 완료라고 뜨고요. 클릭해서 그리고 동의하라고 뜨네요. 동의. 업데이트가 뭐가 많네요. 일단 업데이트는 좀 멈추고 이 브라우저 창도 한번 꺼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윈도우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로그인을 하고 라이센스 정보를 넣으라고 하는 창이 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웹에서 로그인한 계정 정보를 이곳에 넣게 되면은 라이센스는 자동으로 찾아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이렇게 바탕화면이 뜨는 과정에서 라이센스 정보를 묻는 경우는 로그인 하시고 라이센스 인증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기본 세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설정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우리 급한 게 한글로 바꾸는 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Time and Language 들어가서 Language and Region 들어가서 Add Language 그리고 KO까지 치니까 안 보이네요. KOR 이제 보입니다. 클릭을 해서 Next 그리고 Language Preference까지 세팅해서 인스톨을 해 줍니다. 이제 인스톨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설치가 다 되었고요. 자, 요 상태에서 영어는 이제 줍니다. 뭐 영어는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디스플레이 랭귀지는 한국어, 그리고 컨트리 리즌은 코리아, 리지널 포맷은 그냥 두고요.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랭귀지 세팅이 있어요. 여기 카피 세팅 눌러서 카피 your current settings to 여기를 체크해 줍니다. 다 한글로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리스타트 하라고 하는데 일단 이따가 하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윈도우를 활성화 시킬 거냐, 활성화 안 시키면 몇 가지 제한이 있고요. 그런데 뭐 그게 쓰는데 엄청난 크리티컬한 영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구석에 대면은 밑에 윈도우 11 프로 에볼루션 카피 평가판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거 인증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개인화하고 최적화하고 요런데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활성화 시켜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불편해도 그냥 쓰시든지 뭐 그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하실 분들은 업데이트 체크해 주시고 업데이트까지 다 마치신 후에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한 다음에 리스타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했고요. 이제 한글이 나오나 한번 두 눈을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뭐 깐 게 없으니까 부팅은 진짜 빠르네요. 자, 눌러보고 설정이 한글이 되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맛대로 세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 설정에서 이렇게 어두침침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저는 뭐 위젯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검색도 별로 안 좋아하고 채팅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맞게끔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패러럴즈의 사용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사용 방법이 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6개월 전에 제가 등장할 예정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패러럴즈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커맨드 키는 바로 시작 버튼입니다. 왼쪽 커맨드, 오른쪽 커맨드 모두 다 시작 버튼이고요.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옵션 키는 한영 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A, B, C를 입력을 했는데 스페이스바의 오른쪽에 있는 옵션 키를 누르면 가, 나,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의 오른쪽에 있는 옵션 키는 한영 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요 놈은 컨트롤 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V, V 이렇게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V, V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컨트롤 X 이렇게 해서 컨트롤이고요. 컨트롤 키 옆에 있는 옵션 키는 Alt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옵션 키는 한영 전환,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는 컨트롤 키, 옵션 키는 Alt 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맥과 윈도우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요거 있죠, 요거는 맥의 텍스트 편집기고요. 요 놈은 윈도우의 메모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작업하다가 여기로 넘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작업하다가 여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놈을 드래그해서 복사기 뭔가요? 커맨드 C죠. 그러면 커맨드 C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러럴즈 안에 있는 메모장에 가서 원래는 컨트롤 V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커맨드 V, 그러니까 패러럴즈에서는 시작 버튼이라고 세팅된 커맨드 키와 V를 동시에 눌러볼게요. 커맨드 V 복사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커맨드 X를 누르면 오려두기, 커맨드 V 붙여넣기. 그래서 제가 모든 키를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맥에서 사용하는 커맨드 C, 커맨드 V, 커맨드 X, 커맨드 Z 이런 기본적인 키들은 비록 윈도우지만 패러럴즈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Z와 동일하게 커맨드 C, 커맨드 V, 커맨드 X, 커맨드 Z가 동시에 가능하더라. 요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제 이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X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가상 환경을 종료합니다. 종료되었죠. 다시 패러럴즈 데스크탑 누르면 대기 모드가 뜨고요. 플레이하면은 부팅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멈춰졌던 환경에서 바로 재시동이 됩니다. 생각보다 빠릿빠릿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 버튼은 당연히 창을 축소하는 버튼이고요. 세 번째는 클릭하면 완전히 윈도우 컴퓨터처럼 이렇게 윈도우가 전체 화면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우스를 위로 쭉 올리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제가 마우스를 아래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전체 화면 상태를 종료하기 위해서 는 녹색 축소 버튼을 누르면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략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특이한 놈입니다. 뭐냐 하면 일단 제가 메모장을 실행시켜 볼게요. 그리고 요 하늘색 요게 동시 실행 모드인데요. 클릭을 하면 자, 요렇게 안내가 되고요. 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시 실행 모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윈도우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 시작 버튼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곳에서 또 다른 앱을 실행을 하면 보시다시피 그냥 윈도우용 MS 오피스가 맥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메모장도 맥 환경과 완전히 혼합이 되어서 이게 맥에서 메모장인지 윈도우에서 메모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맥의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여기는 윈도우의 노트패드. 그래서 커맨드 C 누르고 이곳에
이곳에 커맨드 V 누르면 되고요. 드래그해서 커맨드 X 누르고 이곳에서 커맨드 V 누르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단축키 커맨드 C, 커맨드 V, 커맨드 X, 커맨드 Z 이런 키워드들은 패러럴즈 안에서 돌아가는 윈도우 안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Z를 대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시스템 환경만 빵빵하다면 이렇게 동시 실행 모드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맥 안에 윈도우의 설정 화면이 뜬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동시 실행 모드를 시작은 했는데 종료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상단에 여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이게 패러럴즈 메뉴거든요. 패러럴즈 메뉴에서 보기에서 동시 실행 모드 종료를 눌러주시면 자, 다시 윈도우 화면 떴고요. 맥의 앱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동시 실행 모드 사용하시면 맥과 윈도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하드웨어 사양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패러럴즈가 세팅해주는 그대로 쓰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더 커스텀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윈도우를 종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스템 종료. 자, 이렇게 창이 사라졌는데 다시 패러럴 데스크탑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면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옵션 바꿀 수 있는데 뭐 딱히 손댈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바꿔주시면 되고요. 하드웨어도 CPU 메모리도 저는 자동으로 뒀습니다. 수동하게 되면 세팅이 가능한데 저는 자동을 선택합니다. 바꾸실 분 바꾸시고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고 바꾸시면 되는데 뭐 딱히 바꾸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맥에서 윈도우를 쓴다 라고 하면 가끔 쓰시는 분들은 뭐 UTM 같은 무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뭔가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패러럴즈가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